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멋진 승부를 벌였지만 아쉽게도 우루과이전 무승부, 가나전 패배로 마지막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또 반드시 이기고 다른 팀들의 결과를 살펴봐야만 16강 진출을 이룰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비록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화끈한 경기를 펼쳤고, 어떻게 보면 0대2로 끌려가던 경기를 2대2로 따라붙고, 또 기세상으로는 이길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영국 공영방송 BBC도 한국이 패배한 것이 충격적일 정도로 한국이 잘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 공격수 조규성 선수도 새로운 스타, 월드컵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한준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세계 각국 기자들의 정보, 현장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통신사 PA에서 활약 중인 폴 기블링 기자, 한준TV의 잉글랜드 대표팀의 프리뷰,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 분석도 소개해드린 전문 기자죠. 폴 기블링 기자가 한국 대표팀의 경기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취재를 했고, 또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경기도 현장 취재하고 있는데요. 폴 기블링 기자도 이번 한국과 가나의 경기를 너무나 인상적으로 봤다라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먼저 폴 기블링 기자에게 한국의 경기력 어땠는지, 가나와의 경기 어떻게 봤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한국과 가나의 경기를 봤습니다. 한국이 불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플레이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가나도 경기를 잘했죠. 굉장히 이상한 경기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경기는 4개의 파트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전반전의 전반부에는 한국이 정말 잘했죠. 기회도 만들고 압박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가 세트피스로 2골을 넣었죠. 갑자기 한국이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됐어요. 한국은 후반전에 빠르게 2골을 넣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였고, 가나가 패배해서 탈락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나가 동점골을 허용한 뒤에 빠르게 3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이 많은 기회를 만들었어요. 확실한 기회도 있었고 하프 찬스도 있었죠. 아주 좋은 압박과 훌륭한 크로스를 문전으로 연결했습니다. 결국 가나가 극적인 승리를 움켜쥐었는데요. 가나 입장에선 굉장히 감격적인 승리였고, 한국은 좋은 플레이를 펼친 것에 비해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16강 진출을 위해 포르투갈과 아주 어려운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정말 치열한 경기였지만 무엇보다 한국이 지배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인상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또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봤을 때부터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한국의 경기력에 찬사를 보냈었는데, 이번 가나전도 그 1차전 경기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가나와의 경기,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기력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지 폴 기블링 기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기력을 보면 파울로 벤투 감독은 선수들이 보여준 노력에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선수들은 절대적으로 모든 걸 쏟았죠. 무엇보다 추가 시간이 10분이나 주어진 아주 긴 경기였죠. 한국은 첫 22분 동안 파워풀하게 경기했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팀 정신도 대단했고요. 그러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가 무너지며 2골을 내줬습니다. 어떤 감독이든 이런 상황에 되면 너무나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후반전에 힘든 싸움을 하게 됐죠. 그럼에도 한국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 스트라이커가 정말 좋은 헤더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굉장한 집념을 보인 골입니다. 한국은 분명 최소한 승점 1점을 챙길 자격이 있는 경기를 했어요. 한국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축구는 때때로 잔인한 법입니다. 진 경기지만 비길 수도 있었고, 비기는 것 이상 승리할 수도 있는 경기력을 보였는데 너무나 축구가 잔혹한 것 같다라고 정말 한국 팬들을 위로하는 또 좋은 얘기를 남겼던 기블링 기자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가나와의 경기,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어떤 선수를 가장 인상 깊게 봤는지 폴 기블링 기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이름을 제가 잘못 발음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를 꼽자면 조규성 선수보다 나은 스트라이커는 없었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정말 어마어마한 헌신을 보여줬어요. 헤더로 넣은 2골은 절대적으로 조규성 선수가 만들어낸 골입니다. 3분 사이에 헤더로 2골을 기록했고, 한국에게 승리할 기회를 다시 선사했죠. 니어 포스트로 때린 슈팅은 불운하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죠. 한국이 이날 경기에 거둔 수확이 있다면 경기 최우수 선수급 활약을 펼친 조규성 선수입니다. 조규성이 정말 잘했고요. 이강인도 좋았습니다. 스페인의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교체로 들어왔는데요. 대단한 퀄리티를 보여줬죠. 문전으로 찔러 넣은 왼발 패스는 한국이 동점을 노리며 공격할 때 결정적이었습니다.
교체로 나왔지만 이강인은 자신의 능력을 확실히 입증했다고 봅니다. 이 두 선수가 제가 본 한국에서 가장 걸출한 선수였습니다. 역시 두 골을 넣은 스트라이커 조규성 선수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발음하고 싶다라는 또 얘기까지 했는데요. 조규성 선수가 스트라이커로서 보여줬던 헌신과 집념, 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조규성 선수가 이번 대회 활약을 통해서 유럽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K리그에서 활약하던 이전 시즌부터도 유럽 팀들의 관심이 있었지만 대표팀 선수가 됐고 또 월드컵까지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유럽이 아닌 빅리그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 기블링 기자가 스페인을 기반으로 또 활동하고 있는 영국 기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라리가의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과 왼발 능력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졌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폴 기블링 기자가 본 한국이 좋은 경기력으로도 이기지 못했는데 다음 경기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와 경기에서 한국은 잘못한 게 거의 없었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압박이 좋았고 특히 초반 25분은 굉장히 잘했죠. 심지어 문전으로 투입한 패스의 수준도 훌륭했어요. 많은 선수들이 침투한 플레이도 아주 좋았고요. 좋은 크로스를 많이 시도했고 그 덕분에 두 골을 넣을 수 있었죠. 한국이 개선해야 할 점이라면 세트피스로 두 골을 내준 점입니다. 중앙 수비수들이 더 신경 써야 해요. 선제골 장면은 조금 운이 따르지 않기도 했지만 어떤 감독도 세트피스로 실점하는 걸 싫어합니다. 한 경기에 두 번이나 실점하는 것은요. 좌절감이 드는 실점이자 실망스러운 실점이었죠. 세트피스 수비는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한국이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디 이 경기가 한국의 월드컵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역시 세트피스에서 수비적인 집중력 부분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폴 기블링 기자의 이 냉철한 지적 속에 우리가 남은 기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는 아쉬운 점들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과의 3차전 우리가 16강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지금까지 보인 경기력으로 봤을 때 한국이 16강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폴 기블링 기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국이 포르투갈과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 16강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선 우선 포르투갈이 오늘 우루과이와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분명 포르투갈은 우루과이전 승리를 원하겠지만 전 포르투갈에 100% 확신이 없습니다. 이긴다면 16강 진출을 거의 예약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럴 경우 한국과 경기에 몇몇 핵심 선수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쉬워지겠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전 포르투갈이 높은 전방 압박이나 높은 강도의 경기로 경기하는 한국을 상대로 고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포르투갈의 풀백이나 중앙 수비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나와 경기에서 호날두는 이전만큼 활동성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포르투갈은 무적이 아니에요. 어렵긴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특히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라면요. 물론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와 오늘 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습니다. 우루과이와 가나도 마지막 경기에서 16강의 기회를 얼마나 가질지 봐야 하고요. 다른 조처럼 마지막까지 팽팽할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경기가 끝났죠. 포르투갈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16강 진출을 확정을 했는데요. 일단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겨야 최종전에서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이 이기고 만약 우루과이가 가나에 승리를 한다면 한국과 우루과이가 모두 1승 1무 1패가 된 채 골 득실차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우루과이가 포르투갈에 2대0으로 졌기 때문에 골 득실차에서 한국이 유리해요. 만약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겼다면 최소한 플러스 1의 골 득실차가 되니까 제로가 되거나 혹은 두 골 차로 이기면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한국을 상대로 우루과이가 골득실차에서 이기려면 두 골을 최소한 넣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다득점에서도 우루과이가 1, 2차전에 한 골도 못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골 차로 가나를 이겨야 한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루과이가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미션이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겼을 때는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에서는 우루과이가 이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와 가나가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우루과이가 2무 1패로 탈락하게 되고 가나가 1승 1무 1패로 한국과 동률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골득실차를 봐야 되는데 포르투갈을 상대로 한국이 한 골 차만 이길 경우에는 가나와 다득점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가나가 이미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가나에 밀려서 다득점에서 밀려서 3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길 경우를 가정하면은 포르투갈을 상대로 두 골 차로 이겨야만 2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나가 이길 경우에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결과로 가나가 2승 1패가 되기 때문에 탈락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경우의 수가 마지막에 펼쳐질지를 이제 보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포르투갈을 이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는 우리가 스웨덴전, 멕시코전을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경기에서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올라갈 수 있는. 독일을 2골 차로 이길 경우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기면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지만 멕시코가 스웨덴에 3대0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우리가 탈락을 하고 멕시코가 이제 16강에 올라가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의 미션을 좀 달성하고 다른 경기의 경우의 수까지 따라주는 기적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펼쳤는데 아쉽게 조별리그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6강전까지 올라가서 G조의 1위가 유력한 브라질과 좀 멋진 승부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카타르 월드컵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정지훈 편집장뿐 아니라 다양한 세계 각국의 기자들로부터 현장 취재 정보와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카타르 월드컵의 독점적인 한준TV에서만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